우리는 한동안 김광현의 능력을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소한 전 착각이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 대활약한 투수는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김광현마저 미국 전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김광현이 2021 시즌 후반기 첫 등판에서 메이저리그 승률 1위 팀인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만나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거두면서 시즌 5승 4연승을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날 경기는 미국 현지 토요일 경기였고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 김광현의 가족이 드디어 처음으로 미국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세인트루이스 팬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하면서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 소속으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세인트루이스 담당 기자 케이트 우는 김광현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뛴 이래 처음으로 가족이 부시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김광현의 아내와 두 아이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 김광현의 가족은 부시 스타디움 전광판에 나오자 크게 소리쳤고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MLB.com의 제커리 실버는 김광현은 1회를 깔끔하게 마쳤고 김광현과 그의 가족은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세인트루이스 소식을 다루는 제프 존스 기자는 웰컴 킴 패밀리라는 문구도 띄우면서 팬들의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족의 현장 응원을 받으면서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은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6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 2개의 볼넷을 허용하고도 85개의 공밖에 던지지 않고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그것도 지난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에서 1선발 가우스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더니 이번엔 샌프란시스코 또 다른 에이스 데스클라파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변은 아니고 아무튼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데스클라파니는 올 시즌 전반기만 10승을 거두고 2.68의 평균 자책점을 거둔 에이스였습니다. 김광현은 1회 초부터 1, 2번 타자를 땅볼 유도로 쉽게 투아웃을 잡았고 3번 타자에게 3볼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공을 던졌지만 주심이 볼로 선언하면서 1회에 볼넷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광현은 최근 4경기에서 너무 위력적인 공을 던지면서 홈런도 없고 장타 허용도 없다 보니 이제는 주자가 나가더라도 편안하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4번 타자 삼성 출신의 러프는 바깥쪽 패스트볼을 밀어쳤지만 우익수가 가볍게 잡아내면서 1회를 쉽게 마쳤습니다. 2회에는 근육맨 오닐이 가볍게 공이 방망이에 닿았는데 우측 펜스를 넘어가면서 홈런을 치며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투수전이 될 거라고 예상도 했지만 이른 시간에 점수를 뽑아 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한타석 돌 때까지는 김광현에게 정타를 맞추지 못하며 고전했는데 4회 선두타자가 밀어쳐서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바로 병살타로 만들면서 김광현의 위력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위기라면 6회일 수 있었는데 선두타자의 잘 맞은 공을 우익수가 호수 위로 보여줬고 그 다음도 안타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바로 내야 플라이로 잡고 러프도 잘 맞았지만 중견수가 잡아냈습니다. 이 정도가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6회에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번 타자 에드먼이 안타를 치고 나간 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 슈미트가 데스클라파니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장렬시키면서 에이스에게 홈런 2방으로만 3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현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겠죠. 그리고 85개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를 줄 알았지만 쉴트 감독은 팬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갈까요? 분명 6이닝 무실점도 대단한 거고 가족들도 있는 상황에서 멋지게 에이스로서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는 것도 좋은 그림이지만 왠지 평균 자책점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이 떠난 후 바로 7회에 실점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종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제 웨인라이트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면서 4실점을 하기도 했는데 김광현이 무실점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피칭이었는지 아시겠죠? 김광현은 한국인 처음으로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특히 7월은 19이닝 무실점이고 4경기 승리를 하는 동안은 21이닝 무실점, 24이닝 1실점을 거둔 상황입니다. 7월은 평균 자책점이 0이고 앞으로 2경기를 이처럼 잘 던진다면
류현진의 2019년 7월 성적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류현진은 2019년 5월 성적이 가장 좋은 줄 알지만 2019년 7월은 5월 때보다 낮은 0.5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2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이었죠. 김광현은 확실히 체인지업 제구가 잡힌 데다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볼도 낮게 던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슬라이더 궤적도 더 날카로워지면서 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아쉬운 게 KBO 때 나왔던 구속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뭐 지금 정도면 구속만 다른 커쇼의 전성기급 투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쉘트 감독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꾸준함, 효율성은 아주 중요하다. 계획대로 던지며 프로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선발 투수들이 이 같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좋은 계획을 갖고 효과적으로 던지며 수비가 일을 하게 만들고 선발진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KK가 앞장서서 기회를 얻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주 수준 높은 투구 능력을 가진 선수다. 약한 타구를 유도하고 안쪽과 바깥쪽을 고루 활용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다. 좋은 리듬을 갖고 동료들이 꾸준히 경기에 관여하게 만든다. 그가 해오던 일이다. 아주 효율적인 투구를 하며 길게 던지고 있고 실점을 막고 있다. 김광현은 가족들이 와서 더 잘 던져야 한다는 마음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애썼다.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상대팀 타자를 더 생각했던 것 같다. 사흘 전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있는데 역시 집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것 같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가장 맛있다. 경기 전 몰리나와 1회에는 저번 경기와 비슷한 볼 배합으로 간 뒤 타순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볼 배합을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괜찮았던 것 같다. 일단 공이 낮게 잘 들어간다. 실투가 나와도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로 연결되더라도 장타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패배를 소록한 팬들은 김광현을 극찬했습니다. KK 앞에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초라하게 보여. 난 그를 응원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왜 못 치는지 잘 모르겠어. KK는 대단해. KK를 우리는 무조건 장기 계약해야 돼. KK의 가족을 드디어 볼 수 있었어. 그의 슬라이더는 커쇼를 보는 것 같아. 그가 우리 팀인 것이 정말 다행일 거야. KK의 투구 폼은 매우 다이나믹해서 좋아. 감독의 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킴은 88년생 베테랑인단 말이야. 우리는 아마도 KK 완봉승은 볼 수 없을 거야. 어제 패배해서 우리는 무너질 줄 알았지만 킴이 우리의 희망이 됐어. 잭만 돌아온다면 우린 분명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킴의 실력이었어. 그는 시즌 초반 정말 부상 때문이었어. 이제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 투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금요일 홈에서 시카고 컵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시카고 컵스에 매우 강한 김광현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우선 내셔널리그에서 샌디에고의 승률을 넘어야 하는 큰 숙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그닥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모르는 거죠. 어느 순간 연승을 달리게 되면 다시 추격할 수 있으니까요. 김광현의 5승을 축하하고 후반기에도 최고의 활약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광현 파이팅!